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제 평일 저녁 태양을 삼킨 여자 25회는 정말이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루시아정의 소름돋는 연기력과 김선재의 집요한 추적, 그리고 민강 유통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는 순간들이었죠. 특히 민세리의 친엄마 찾기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평일 저녁, 우리를 찾아와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했던 25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 26회 예고편이 던진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막장 드라마의 소름돋는 예측들을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25회는 루시아정과 김선재의 숨막히는 심리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재는 루시아의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통해 그녀가 백설이임을 확신하며 복수하러 돌아왔냐고 날을 세웠죠. 미소의 이름을 언급하며 루시아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려 했지만 루시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필사적으로 참고 냉정하게 맞섰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앞에 선재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미소의 이름에 반응했던 루시아를 떠올리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재는 루시아가 설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지켜보는 스탠스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민 회장 또한 루시아를 우연을 가장에 접근한 여자라고 의심했지만 루시아는 순수한 태도로 민 회장의 의심을 서서히 걷어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민강 유통 내부의 혼란을 이용하는 지능적인 복수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민수정에게 경채가 자신의 승진을 막았다는 말을 흘려 민씨 자매가 대판 싸우게 만들었죠. 루시아의 이간질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민수정은 루시아의 스파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균열은 민강 유통을 안팎으로 휘두을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문태경의 복수극은 25회를 기점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조필두는 태경에게 민 회장의 악행 증거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죠. 더불어 태경의 부친이 오판술에게 사치를 썼고 그 돈이 민 회장의 기술 탈취와 살해로 이어졌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오판술이 분명한 담보가 없으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위인이었다는 사실은 민 회장과 오판술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 원본이 태경 부모님의 죽음과 민 회장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태경은 민 회장의 부당한 기술 탈취 지시를 거부하며 맞섰고 선재와도 대립하며 민강 유통 내에서 그의 입지가 단순한 본부장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민 회장의 거대한 음모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뇌피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운 병실. 민두식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재검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4년 전 자신의 명령으로 죽었다고 믿었던 조필두를 발견한 것이다. 하얀 시트 위에 미동 없이 누워있는 조필두. 그의 가느다란 숨줄은 민두식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조필두가 살아있다니. 안 돼. 민두식의 머릿속은 단번에 혼란에 휩싸였다. 조필두는 태경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 그의 생존은 곧 자신에게 들이울 치명적인 그림자였다. 민두식의 입가에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급히 수행원을 불러 나즈마키 촉삭였다. 조필두, 이번엔 반드시 끝내. 흔적도 남기지 마.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병실 문이 닫히고 조필두는 여전히 자신에게 들이운 죽음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미약하게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을 지키는 문태경은 이미 민두식의 악행을 직감하고 있었으리라. 그 시각 민세리는 새로 만난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세상 모를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어제 저녁 흥신소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만난 여인은 자신에게 친자 확인 결과지까지 흔들어 보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이 살아있었다니. 여인의 감격스러운 목소리에 세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완벽히 속아 넘어갔다. 결정적인 순간은 식사 도중 찾아왔다. 세리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 특정 요리를 못 먹는다고 아쉬워하자 가짜 엄마는 우아하게 그 요리를 시킨 후 한 입 베어 물었다. 하지만 채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더니 흠칫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목을 움켜쥐었다.
잠깐만, 큰일 날 뻔했네. 이 요리에 새우가 들어있었잖아. 내가 깜빡했네. 그녀의 손은 이미 붉어진 목덜미를 쓸고 있었다. 세리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감격으로 빛났다. 엄마도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저처럼요? 자신과 똑같은 알레르기를 가진 엄마라니. 이 완벽한 일치에 세리는 가짜 엄마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완벽히 믿어버렸다. 가짜 엄마의 얼굴에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붉은기와 함께 민세리를 완벽히 속였다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대단한 연극을 성공한 배우처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스텔라장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민세리의 순진한 욕망은 민경채를 파멸로 이끌 완벽한 미끼가 될 터였다. 그럼 이번에는 도건유통 사장과 문태경의 숨겨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민강유통의 두 자매가 도건유통을 차지하려 할 때 왜 그들의 제안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날 밤의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도건유통 사장의 사무실은 깊은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민경채와 민수정, 민강유통의 두 자매가 각기 다른 시간에 찾아와 도건유통의 기술공동 사용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사장의 얼굴에는 미묘한 피로감과 함께 단호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제안을 모두 거절할 작정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날 밤 찾아온 한 남자 때문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도건유통 사장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사장님, 문태경 본부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장은 의아했다. 민강유통의 본부장이 이 시간에? 그는 태경을 들여보냈다. 문태경은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강렬한 집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사장 앞에 앉자마자 망설임 없이 본론을 꺼냈다. 사장님, 민강유통과 도건유통의 기술공동 사용권 계약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태경을 바라보았다. 문 본부장님께서 이 일에 직접 나서실 줄은 몰랐습니다만 민두식 회장님의 지시라도 있으셨습니까?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장님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장은 태경의 진지한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 혹시 오판술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태경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이름에 사장의 얼굴에서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판술이라니, 그 이름을 어떻게? 사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태경은 사장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제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오판술에게 사채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민두식 회장과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어졌죠. 민두식 회장은 제 부친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오판술을 이용했고 결국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문 본부장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장님, 도건유통 역시 과거 오판술에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판술은 분명한 담보 없이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위인입니다. 사장님께서도 혹시 민두식 회장과 오판술의 관계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혹은 그들과 얽힌 불공정한 계약이라도 있으십니까? 사장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태경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문 본부장님, 제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그는 그저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악마입니다. 그의 손에 한 번 걸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 역시 과거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민두식은 저에게도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기술을 탐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는 오판수를 통해 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기술의 핵심 부분을 포기하고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태경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계약서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두식 회장이 숨겨놓았을 겁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두식 회장은 절대 도건유통의 기술을 온전히 공동사용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할 겁니다. 민강유통과의 계약은 독이 든 사과와 같습니다. 태경은 사장의 진심 어린 경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강유통의 기술공동 사용권 제안은 제 부모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도건유통을 집어삼키기 위한 민두식 회장의 또 다른 함정일 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장은 태경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두식 회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자신과 도건유통을 맴돌고 있었다. 민강유통의 두 자매가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을 들고 와도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문태경의 경고는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예언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경채와 민수정이 각기 다른 시간에 도건유통을 찾아왔을 때 사장은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두 자매는 사장의 뜻밖의 결정에 당황했지만 사장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민강유통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이제 도건유통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